안녕하세요. NCS 레벨업 자소서 저자 김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이 강의에 대한 포부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시면서 골치 아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에 대한 마인드부터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자소서 작성 방법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외에도 앞으로 남은 6강 동안 저를 따라 와서 오시면서 여러분만의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류 탈락, 자소서를 의심해보자 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고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소서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2014년 스펙 없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2015년도에 능력 중심 사회로 채용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토익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스펙 초월 전형을 시행하고 이번 NCS 도입까지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 스펙,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스펙을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역량을 중심적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과 그리고 기업에서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소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다면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중심 사회의 일환으로 도입된 NCS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 NCS는 우선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총 10가지의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가지를 살펴보실게요. 의사소통 능력과 그리고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기초 능력 중에 자소서의 항목으로 포함돼서 나오는 능력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부터 보실게요.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 10가지 총 능력 밑에는 하위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 하위 능력으로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경청, 언어구사,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이 적용된 자소서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K라는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고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을 했다. 이 중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면접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능력별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공채 기간 전에 훑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위 능력으로 사고력과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NCS 도입으로 자소서 문항이 많이 바뀌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예문을 한번 보시면 만약 당신의 업무가 회계 담당자일 때 계산 착오로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처음에 NCS를 도입해서 나왔던 자소서 항목에서도 이 부분에서 예문에서는 회계 담당자라고 나왔지만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로도 나왔으니까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유형도 꼭 여러분이 파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뭐 자아인식이라든지 자기개발 그리고 경력개발 능력 등이 하의 능력으로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보신 문항일 텐데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 그리고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는 거는 어떤 그 자기개발 능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5가지 항목을 보시면요.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이해, 그리고 직업윤리, 기술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이 대인관계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위 능력으로는 팀워크, 그리고 리더십, 갈등 관리 능력, 그리고 협상,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갈등 관리 능력과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을 묻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고요.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라고 짧게 예문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그 내용들이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이해 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제와 그리고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국제 감각이라든지 조직 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영 이해, 업무 이해에 대한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 이해에 대한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NCS 도입뿐만 아니고 어떤 스펙초월 전형에서도 그 가장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조직이해 능력은 지금까지 학교 생활 및 여러 조직에서 생활해 오면서 조직의 중요성 및 경험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단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라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이 조직이해 능력은 또 필기시험으로도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공기업에 대한 조직의 이해가 꼭 수반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선 근로윤리와 그리고 공동체윤리가 하위 능력으로 있습니다. 이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이 스스로 그 윤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그 5장에서 공기업론을 배울 때도 또 한번 다룰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직업윤리의 예문으로 보시면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라고 짧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자소서 항목 분석에서도 나오니까요. 다음에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CS 기반으로 한 자소서를 도입한 공기업들은 좀 이 6가지 기업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요. 먼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NCS를 기반으로 한 자소서뿐만 아니고 이 10가지 총 직업 기초 능력에서도 필기로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전력, 한국산업인력공단 외에도 대한주택보증과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한국원자력연료가 NCS를 기반으로 한 자소서와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물었는데요. 이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와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필기에서 전공을 따로 봤었고요.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초 능력 플러스 한국사를 봤습니다. 한국원자력연료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초 능력 대신에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필기시험으로 출제했었습니다.
이렇게 NCS를 기반으로 한 자소서를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NC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1장 공기업 자소서 유형에서 좀 더 이 자소서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